지금 아침 한 잔을 아무렇게나 넘기면 2달 뒤 몸 여기저기 타는 듯한 염증이 더 오래 갑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침에 그냥 믹스 커피 한 잔으로 뜨고 계시나요? 식빵에 잼을 발라 급하게 드시고 나가시나요? 저는 30년간 염증과 대사 균형을 연구해온 박사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잘못된 아침 한 잔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더 심각해져요.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잘못 먹어도 금세 회복됐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한번 틀어진 염증 균형이 몇 주, 몇 달씩 지속되면서 온몸을 괴롭힙니다. 아침에 설탕 덩어리 같은 믹스 커피를 마시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급하게 넘기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염증 세포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염증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잘못 시작한 염증 반응이 점심,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몸을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붓고 피곤한 거예요. 오늘 영상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건강 상식 하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명 같은 정보를 드릴 거예요.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염증을 잡는 아침, 루틴의 비밀을 모두 공개할 거예요. 이 내용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느끼고 계신 그 불편함들, 무릎 시큰거림, 손가락 붓기, 아침 몸살 같은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모든 염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요즘 이유 없이 여기저기 쑤시거나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면 서로 경험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70세가 넘으셨는데 정말 성실하고 규칙적인 분이세요. 아침마다 식빵에 믹스 커피 한 잔은 꼭 드셨어요. 30년 넘게 변하지 않는 철칙 같은 습관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손가락이 자주 붓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셨다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까지 한참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라 여겼습니다. 아버지께서도 70 넘으면 이런 거지 뭐 하시면서 크게 신경 안 쓰셨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하루 루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드시는 믹스 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단액씩 들어있어요. 거기다 식빵 2조각에 딸기잼까지 발라 드시니까 아침 첫 끼부터 설탕 폭탄을 터뜨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이 몸속에서 염증 대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커피는 그대로 드시되 설탕을 절반만 넣으시고 대신 구수한 누룽지 한 조각을 넣어서 드시자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침 식사 대신 해독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해독 주스라고 해서 복잡한 거 아니에요.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를 살짝 삶아서 갈아낸 다음에 사과랑 바나나 조금 넣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다고 하셨는데 사과 덕분에 달콤하고 바나나 덕분에 부드러워서 금세 적응하시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침마다 느끼시던 그 뻣뻣함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고 손가락 붓기도 확연히 줄었다고 하세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나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에요. 실제로 몸속 염증 흐름이 바뀐 거거든요. 아침마다 설탕 폭탄으로 시작하던 염증 사이클을 한 잔의 주스로 바꾸니까 하루 종일 몸의 회복 모드가 켜진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염증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영상 중간에 멈추시면 그냥 좋은 얘기 하나 들었다 하고 끝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염증을 잡는 6가지 비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아침 루틴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염증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염증을 키우는 일상 속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고 계신 이런 습관들이 사실은 몸속 염증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어요. 먼저 가장 치명적인 문제, 공복 시간 부족부터 말씀드릴게요. 밤마다 간식 드시고 아침마다 과식하시면 우리 장과 혈관이 24시간 내내 일하느라 지쳐버려요. 소화기관이 쉴 틈 없이 돌아가면서 염증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한국영양학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복을 지키면 염증 지표가 현저히 개선된다고 해요. 우리 몸에는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는데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이 시스템이 작동해서 염증 세포들을 청소해 주거든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공복 상태가 12시간 이상 지속되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요. 이때 손상된 세포들을 재활용하고 염증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간에서는 독소 해독 작업이 활발해지고 혈관에서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걸러져 나가요. 68세 김성호님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분은 밤 10시 이후에는 물만 마시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배가 고파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2주차부터는 오히려 몸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야식 습관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지킨 지 3주 만에 아침에 붓기가 크게 줄었고 혈압도 10 정도 떨어졌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인 72세 정한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밤 11시에도 과일이나 우유를 드시던 분이었는데 저녁 8시 이후 금식을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만성 변비가 해결되고 무릎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그 이후에는 물만 드세요. 허브차나 보리차 정도는 괜찮지만 꿀이나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 8시 이후에 첫 식사를 시작하시면 오후 12시 후 전이 어밀의 12시간 공복이 완성돼요. 처음에는 10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돼요. 다만 당뇨 관리 중이신 분들은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리한 공복은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공복 시간을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두 번째 문제는 빠른 걸음이 부족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천천히 산책만 하시는데 이건 염증 제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혈관을 넓히고 노폐물을 쓸어내려면 심장이 좀 두근거릴 정도로 걸어야 해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루 40분 빠른 걸음이 혈관 염증 수치를 30%나 낮춘다고 해요. 빠른 걸음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시키는데 이게 혈관을 넓혀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분비시키거든요. 더 놀라운 건 빠른 걸음이 뇌에서도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 분비되는 BGEMP라는 물질이 뇌의 염증을 잡아주고 기억력도 개선시켜줘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67세 이은자님, 사례를 보시면 확실해요. 이분은 매일 5,000보를 빠른 걸음으로 걸으셨어요.
옆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일주일 후부터는 30분도 거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3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기도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66세 장미숙님은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매일 아침 1시간씩 빠르게 걸으셨어요. 6개월 후에는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약간 두근거릴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에서 40분 걸어보세요. 분당 100보에서 110보 정도가 적당해요.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5분씩 늘려가시면 돼요. 다만 무릎 관절이 약한 분은 경사진 곳보다 평지에서 시작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몇 분 걸어보실 계획이신가요? 세 번째 문제는 정말 심각한 설탕 많은 커피예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 5찌, 칼로리 50킬로가 들어있어요. 하루 2잔, 점 3잔 드시면 제2의 설탕만 15고기예요. 이건 정말 설탕 폭탄이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설탕 과잉 섭취가 혈관 염증 반응을 300%나 촉진한다고 해요. 혈당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게 혈관벽을 손상시키면서 염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설탕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백혈구의 기능을 단전 5시간 동안 75%나 떨어뜨려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는 거예요. 68세 박영자님 경우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분은 믹스커피를 하루 2잔에서 1잔으로 줄이시고 설탕도 절반만 넣으셨어요. 그리고 누룽지 명암 크기만큼 넣어서 드셨더니 한 주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한 달 후에 체중이 2kg로 줄고 얼굴 붓기도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74세 김철수 님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원래 하루 믹스커피 4잔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2잔으로 줄이고 설탕 대신 계피가루를 넣으셨어요. 2주 만에 오후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가 사라지고 밤에 잠도 훨씬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설탕을 절반만 넣으시고 누룽지 명암 크기 정도나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 넣어보세요. 구수한 맛도 생기고 카페인 자극도 줄여줘서 속이 편해져요. 누룽지에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줘요. 다만 누룽지를 너무 많이 넣으면 탄수화물 때문에 칼로리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은 커피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울금이 부족한 문제예요. 울금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정말 대단해요.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쓸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인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놀라워요. 울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염증 지표가 30%나 개선됐다고 해요. 커큐민이 염증의 주범인 사이토카인과 인터루킨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과 붓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울금이 간의 해독 기능도 크게 향상시킨다고 밝혔어요.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들의 활동을 5%나 증가시켜서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한 간 손상도 예방해준대요. 64세 최명수님,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분은 만성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커피에 울금 1글 타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쓰다고 하셨는데 꿀 반 티스푼 넣으니까 괜찮아지더래요. 한 달 드시니까 변비와 속 더부룩함이 완전히 사라졌고 피부색도 훨씬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1세 송경희님은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울금차를 매일 2잔씩 드셨어요. 울금가루 우려하고요. 저도 조익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꿀과 레몬 조금 넣어서 드셨더니 2개월 만에 무릎과 손목 통증이 70% 줄어들었다고 해요. 하루 1개에서 3시기 정도를 따뜻한 물이나 커피에 타서 드시면 돼요.
후추를 조금 넣으면 거기 커큐민 흡수율이 20배 높아져요.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과다 섭취하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할 수 있거든요. 담석이 있으신 분은 담즙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커피에 울금을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5번째는 해독 주스가 부족한 문제예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 삶아 갈아낸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조합이 염증 해독의 황금 레시피거든요.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삶은 채소의 항산화 흡수율이 생채소보다 15%나 높다고 해요.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소 흡수가 훨씬 잘 되는 거죠. 특히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토마토의 라이코펜 같은 성분들이 가열하면 생체 이용률이 3배 이상 높아져요. 브로콜리에는 염증을 잡아주는 설포라판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줘요.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특히 좋고요. 59세 오지훈님 경우를 보면 확실해요. 이분은 아침마다 해독 주스 200ml를 공복에 드셨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을 3분 정도 삶아서 사과, 바나나와 함께 갈아 드셨거든요. 그랬더니 오후 3시쯤 느끼던 그 극심한 피로감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에서 해독이 잘 되니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거죠. 더 놀라운 건 한 달 후에 피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색도 밝아졌다고 해요. 변비도 해결되고 소변 색깔도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7세 이순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해독 주스를 드셨어요. 6주 만에 체중이 5kg 줄어들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고 해요. 아침 공복에 200ml 하루 한두 번 드시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100ml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채소는 3분 정도만 살짝 삶아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세요. 사과나 바나나를 넣으면 단맛이 나서 마시기 편해져요.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한 분은 브로콜리의 칼륨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아침에 해독 주스 한 잔 시도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부족 문제예요. 가슴 앞 근육이 굳으면 호흡량이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떨어져요. 산소 부족은 곧 세포 손상과 염증으로 이어지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흉곽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그룹이 염증 지표가 25%나 낮아졌다고 해요. 깊은 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동시에 한겸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분비를 늘리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슴 근육이 경직되면 폐활량이 30%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이게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65세의 정은희님은 벽에 기대어 가슴을 펴는 자세를 매일 15분씩 하셨어요. 팔을 벽에 대고 몸을 앞으로 밀면서 가슴 근육을 늘리는 동작이에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일주일 후부터는 15분도 거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하시니까 호흡이 편해지고 어깨 결림도 많이 사라졌고 잠도 훨씬 깊게 잔다고 해요. 69세의 박동식님은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해서 밤잠을 못 이루셨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 돌리기와 어깨 으쓱하기 운동을 10분씩 하셨어요. 한 달 만에 두통이 사라지고 목 움직임도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을 붙이고 벽에 기대서 팔을 올려 가슴을 펴는 자세를 15분 정도 해보세요. 목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팔 크게 돌리기 이런 동작들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아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어깨가 약한 분은 무리하지 말고 통증 없는 범위에서 점차 늘려야 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스트레칭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일상 속 습관이 염증과 직결됩니다. 이제는 염증을 줄이는 실천법을 하나씩 확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실천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루틴 만들기부터 시작해보세요. 해독 주스나 칠링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거예요. 브로콜리 50g, 양배추 50g, 당근 30글 살짝 3분 정도만 삶아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파괴되거든요. 삶은 채소에 사과 4분의 1개, 바나나 반 개 넣고 물 150ml 정도 부어서 믹서에 갈아주시면 돼요. 처음에 많은 양을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단번에 많이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할 수 있어요. 종이컵 한 잔 분량인 100ml에서 200ml로 시작해서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61세 강민수님은 처음에 맛이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꿀 한 티스푼 넣으니까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상쾌하다고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 어떤 주스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걷기 루틴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빠른 걸음은 혈액순환과 노폐물 제거의 핵심이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관절에 부담이 돼요. 평지부터 시작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마세요. 1주차는 하루 3,000보, 2주차는 4,000보, 3주차는 5,000보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세요. 주 5일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67세 이정희님은 처음에 2,000보부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8,000보까지 걸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걷는 속도예요.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로 빠르게 걸어야 해요. 그래야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 물질들이 씻겨 나가거든요. 무릎 통증도 줄고 밤에 잠도 훨씬 잘 온다고 하세요. 오늘 몇 분 걸으실 계획이신가요? 세 번째는 커피 루틴을 바꾸는 거예요. 설탕을 절반으로 줄이고 누룽지나 울금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루 2잔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카페인 과다가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거든요. 누룽지는 명암 크기 정도, 울금은 1꿍 정도가 적당해요. 누룽지는 구수한 맛을 내면서 카페인 자극을 중화시켜주고 울금은 커큐민 성분이 강력한 한겸 작용을 해요. 63세 김영수님은 이렇게 바꾸신 후 오후에 느끼던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꿀 반 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전에 마시던 달달한 커피가 느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은 믹스 커피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루틴이에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서 염증 반응을 길어지게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그냥 참으려고만 하시는데 이건 좋지 않아요. 단순히 피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심호흡이에요.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마다 10초 동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5초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돼요. 심박수도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죠. 69세 박철수님은 화가 날 때마다 이 방법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세요. 스트레스 풀 때 어떤 방법 쓰시나요? 마지막으로 수면 루틴이 정말 중요해요. 숙면이 염증 회복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과일이나 간식을 드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소화 때문에 몸이 계속 활동 상태에 있게 되니까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되도록 금식하시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생체 리듬이 규칙적이어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66세 최경수님은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3개월 지키셨더니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자리에서 핸드폰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 두시고 대신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주무시나요? 이렇게 5가지만 제대로 붙잡아도 염증 회복 속도는 확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지속하기 어려워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한 잔을 대충 넘기면 어떻게 염증이 길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막는 실천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놓치신 부분 없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어요. 먼저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잡아 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무조건 든든히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식빵 2~3조각에 잼 듬뿍 발라서 드시고 믹스커피 2잔씩 마시면서 든든하게 드셔야 힘이 난다고 믿으시죠. 또 단 음료가 활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피곤할 때 달달한 믹스커피나 이온 음료 마시면 기운이 난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순간적으로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몇 시간 후에는 더 큰 피로가 몰려와요. 이런 방식은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우는 지름길이에요. 급격한 혈당 상승이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과도한 설탕 섭취가 염증 세포들을 자극하거든요. 소화기관도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지쳐서 더 많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반면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공복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8시 이후에 첫 식사를 시작해서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거죠.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의 자가포식 시스템이 작동해서 염증 세포들을 청소해줘요. 아침에는 삶아 갈아낸 해독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해서 몸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을 부드럽게 공급해주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이 염증을 잡아주거든요. 커피도 마시되 설탕을 절반으로 줄이고 누룽지나 울금을 넣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카페인의 자극은 줄이면서 한겸 효과는 높일 수 있어요. 울금의 커큐민 성분은 염증의 주범인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해 주거든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 30분에서 40분, 심장이 약간 두근거릴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염증 물질들이 씻겨 나가요. 혈관도 더 넓어지고 새로운 혈관도 만들어져요. 스트레칭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가슴을 펴는 동작을 통해서 호흡량을 늘리고 산소 공급을 개선하는 거죠. 매일 15분만 투자해도 염증 지표가 확연히 개선돼요. 만약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느끼고 계신 만성 피로가 더 심해져요 와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부어있는 느낌이 지속돼요. 관절 통증도 점점 심해지고 소화불량도 더 자주 생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돼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만성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도 높아지고 당뇨병 발생 위험도 3배나 올라가요. 심지어 치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나쁜 아침에 몸이 가벼워져야죠. 그동안 느끼던 부종이 빠지고 얼굴도 한결 밝아지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오후에 느끼던 그 늘어짐이 사라지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돼요.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도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정상화되거든요. 무엇보다 염증으로 인한 각종 통증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무릎 시큰거림, 어깨 결림, 손목 저림, 이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해요. 소화도 훨씬 편해져요.
위산 분비가 정상화되고 장 운동도 활발해져서 변비나 설사 같은 문제들이 개선돼요. 이런 변화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오늘의 단안화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삶아 갈아낸 해독 주스 200ml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브로콜리 50g, 양배추 50g, 당근 30g 3분 정도 살짝 삶아서 갈아내고 사과 4분의 1개 넣으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 아침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 몸속 염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커피에 설탕을 조금 덜 넣어보시거나 저녁을 30분 일찍 드셔보시거나 10분만 더 빠르게 걸어보시거나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염증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이 답해줄 거예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는 건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라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셨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과 머리카락, 그리고 흰머리와 콜레스테롤의 놀라운 관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이 어떻게 모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아침 한 잔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해독 주스를 시도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과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아침 한 잔의 선택이 몸속 염증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보여줍니다. 70세가 넘은 마이클 앤더슨 박사의 아버지가 믹스 커피와 잼 바른 식빵으로 시작하던 아침을 해독 주스로 바꾼 후 뻣뻣했던 몸이 가벼워지고 손가락 붓기가 줄어든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60대 이후 염증이 무릎 통증, 만성 피로, 심지어 뇌졸중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두렵지만 브로콜리, 양배추, 울금 같은 자연의 선물과 공복 시간, 빠른 걸음, 심호흡 같은 작은 실천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한 잔의 해독 주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열망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에게 건강을 되찾는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해독 주스를 시도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루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비법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